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어젯밤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 그레이스케이라는 가장 큰 운영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기로 유명한 이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걸 출시했습니까? 리플의 신탁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는 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ETF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리플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SEC랑 엄청나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4년 동안 공방을 펼치면서 누가 잘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거, 말 그대로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건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SEC가 그만큼 힘이 약해졌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만큼의 리플 코인은 악재성 이벤트로 이제는 독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소식과 함께 800원을 바로 돌파했다가 당장 뚫고 막 올라갈 듯 올라갔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750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나 좋은 소식이고 그렇게나 안정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800원 뚫고 900원 뚫고 1000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어제 날짜로 어땠습니까? 정말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800원 라인을 바로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75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안착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죠. 하나씩 풀어드려 드리면,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출시할 거고 베타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세 번째로 IPO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죠. 근데 이 모멘텀을 뒤로하고 리플 코인의 발목을 잡았던 건 뭡니까?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너희 리플은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법정 공방을 4년 내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우리 리플은 어땠습니까? 왔다 갔다만 별 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든 시점을 겪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모두를 영향을 줬죠.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들이 있다. 근데 악재성 이벤트가 하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남는 건 상승에 대한 재료뿐이죠. 상승 재료가 이렇게 남아있다. 근데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급등해서 올린다면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생각하죠?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방 압박을 줬는데 확실한 지지라인 750원은 지켜주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한번 보시죠. 여기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바로 7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압박감이 컸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똑같은 이유로 하방 압박을 줬지만 어느 라인에서 멈췄습니까? 다시 한번 700원 라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50원 라인. 말 그대로 SEC건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상승했을 때 900원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던 이유가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라면 SEC가 항소할 것이다.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SEC가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대외적인 이벤트,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인가, 이 부분, 금리는 얼마큼 내릴 것인가, 이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리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렇게 끄집어내리면서 누군가는
매수 시점을 잡았죠. 누가 매수 시점을 잡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고래들은 왜 개인들의 물량을 끄집어내리면서 매수를 할까? 그들은 해당되는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이 자전거래를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전거래라는 건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죠. 이게 바로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바로 고래들의 비중 추가하는 방법이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 스노우볼처럼 눈덩어리 효과가 커지는 것처럼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 어제 새벽에도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선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 실망 매물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점 이 750원 라인을 어떻게 또 지지받고 다시 또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을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아무리 니플 코인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100% 비중을 다 싣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죠.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비중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함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악재성 이벤트는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 호재성 이벤트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거든요. 모두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선을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은 8월 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 다음에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다. 7,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9월 13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비트코인이 8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9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고 9월 12일 어제 날짜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는지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측치 대비 0.1%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예측치 대비 0.1% 올랐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물가는 높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9월 19일 날짜 금리는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대세적인 부분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경제 지표 발표하고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것도 다시 반등 구간으로 마감했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식과 코인 시장이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일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그만큼 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래 투자자들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하죠. 이러한 아이들 또한 미국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것도 한번 먼저 보시죠. 다우가 0.58, 나스닥이 1%, S&P 500이 0.75%. 어때요? 하락했다가 모두 상승 마감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고 나서 0.1%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부정적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는 인하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물가는 좋아지면서 안정적인 경기 상황도 좋아진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방 압박을 받다가 재차 반등해서 마감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리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플은 이런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고 나서 충분한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죠. 다만 0.6달러를 못 넣는 리플이다. 확실한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나왔지만 이 물음표를 완전히 느낌표로 바꿔놨다는 거. 이게 9월 12일 어제 날짜 났던 부분이었거든요. 확실한 반등 구간을 가져오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더욱더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거래소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플의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거래소에 리플 잔고가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물량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꾸로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건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거래소의 물량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 물량이 없다. 지금 단가가 확실한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날짜로 나왔던 부분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소개해 드렸었는데 니플 고래들은 4천만 니플 거래소에 전송했다. 자, 니플의 고래들 4천만 니플의 거래소로 전송했다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매도 시점을 가져가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죠. 근데 4천만 니플이라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300억 가량 됩니다. 이 300억 가량 되는 부분이 한 번에 거래소로 들어왔다. 근데 이게 매도가 되려면 개인이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고래들이 아니면 매수를 못하는 자금입니다. 근데 거래소 전송했다? 이건 무엇과 똑같습니까? 블록딜과 똑같다라는 거. 자, 블록딜은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매를 할 거니까 대량 매매의 그 물량을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 지금 그 시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매도를 하려고 거래소에 들어갔다 4천만 니플이 매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 매수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래라는 거. 이 고래가 정말 단가가 너무나 높은 단가이고 고평가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매수하겠습니까? 매수 안 하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건 이러한 거래량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면밀히 분석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연히 중요하고 금리 변수 속에서 강세 분위기는 연출될 거고 9월 이후에 큰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리플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모든 관심이 다 쏠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 당연하겠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는 낮아진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리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은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10월 초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된다. 이때 항소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가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보시죠.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자, SEC가 니플 코인을 압박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희들 증권인데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죠. 자, 이 차트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동그라미들 보이십니까? 이 동그라미들은 얼마입니까?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했을까? 당연하겠지만 이 1,000원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이 SEC가 니플 코인한테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면서 1,000원을 절대적으로 못 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 법원이 SEC랑 리플 너희들 이제는 합의를 해라. 리플이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어.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단가만큼만 이 과징금만큼은 부과해라
라고 결정을 내려줬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SEC는 더 이상 리플을 발목을 못 잡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 있는 가운데 SEC는 항소를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기 1,000원을 재차 돌파했을 땐 어떤 시점이 나올까요?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달러도 무조건 중요하겠지만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1,000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SEC 정말로 이제는 항소를 안 할 것인가?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SEC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한테 소송을 항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정은 쉽지가 않다. 9월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거 10월까지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SEC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는 미국의 기관이죠. 미국 기관인데 니플러이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정권이 바뀌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되더라도 공화당이 되더라도 이제 SEC는 더 이상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은 더욱더 걸리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권을 바뀌기 전에 이러한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SEC 말고 CFTC는 누굽니까? CFTC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CFTC는 상품선물위원회인데 얘네가 뭐라고 합니까?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80%가 넘는 코인들을 모두 증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80%가 넘는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CFTC와 SEC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같은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뭐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자,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죠. 자, 10개의 코인들을 증권성 입증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SEC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사퇴했어요. 지금 부통령인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로 했다라는 건 그만큼 바이든의 힘이 약해졌고 SEC 위원장 힘 또한 같이 약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해리스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자,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를 받아야 되겠죠. 표를 받으려고 했더니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공화당 쪽으로 이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 캠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가상자산 시장을 공화당 못지않게 공약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겠죠. 자, 어때요? 니플코인 SEC가 이래도 항소할 것 같습니까?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영상이 좀 기니까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코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저희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보유하고 보관하는 곳은 은행에다 저금하죠. 그 부분처럼 니플을 해당되는 수탁 커스터디 사업에 해당되는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자체가 어떤 걸 말합니까? 결국은 은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니플 자산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니플 CEO가 뭐랍니까?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다시 들어가서 이 커스터디 스탁 사업은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10억 달러예요? 아닙니다. 10억 달러도 큰데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 10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시장의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증권이 아니다. 니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 디지털 화폐도 있고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리플로 하여금 펀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 또한 긍정적인 이벤트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인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을 고려한 니플은 일본보다도 미국에서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니플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IPO는 뭐예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요.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는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SEC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SEC는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은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멘텀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드렸던 리플 코인이 이러한 이벤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 시간은 시간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미국에 더욱더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CBDC와 그리고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펀드가 출시가 된다는 건 ETF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니플코인이 그만큼 드릴 말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코인은 절대 아니죠. 다만 이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니플코인만 말씀드리시면 내 단가가 1,500원 이상이다. 2,000원 이상인데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로든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셔서 물어보셔도 충분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 니플 코인은 여기까지거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